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별로 소개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좀 황당한지라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오늘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2005년에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발표한 지 100년이 됐다는 이유로 정했는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야욕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청 내 식당에서는요, 독도 모양의 밥에 카레를 부어서 만들어 팔고 있고 독도 강치를 이용해서 홍보관까지 만들었습니다. 가죽과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독도 강치를 멸종시켰던 과오를 덮어버리고 독도 강치 종이접기, 인형을 이용해서 독도를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m나 되는 독도 미역을 불법 채취해서 전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독도의 날은 어떤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독도의 평화 수호를 외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있는지 말이죠. 일본의 외무상은 최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했어요. 입틀 막은 국민이 아니라 심각한 역사 왜곡과 망언을 하는 일본 세력들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전남 지역에도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전남도 연결해서 현황과 대응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지역에서도 점점 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많은 변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 동북권 총선 상황까지 함께 점검해볼까요? 네, 이제 총선까지 50여일가량 남았는데 광주 전남의 경우 일단 민주당 경선이나 공천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거구 획정의 경우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는 어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하위 20% 의원에 대한 통보 여부도 개별적으로 속속 발표하는 등 이 전남 전체는 물론 동북권에서도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동북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위 20%에 포함이 됐느냐 마느냐로 이름이 오락내리락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또 동북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정적으로 후보 선정이나 공천을 확정 짓고 있는 모습에 반해서 선거구 획정 변수와 공천 심사가 맞물린 민주당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에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단수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김정 차관의 경우는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발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이정현 전 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광양 곡성 구례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만큼 곧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사무소 개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갑 경우는 이제 일찌감치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이 단수공천이 확정되면서 정리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국민의힘의 경우는 동북권에서 여수 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공천을 마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북권이 과거부터 보수 정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발휘가 됐던 지역임을 감안했을 때 또 상황이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변수로 이제 아직까지 전남 지역에서 단 한 곳의 공천 심사도 발표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예비 후보들이야 일찌감치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각자 출마할 지역구에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선거구 획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구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 획정안에 맞춰 준비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기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2개 선거구를 이 여순 갑, 여순을, 광양 곡성 구례 등 3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까지 거론되면서 더더구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일도 촉박하고 이번 총선까지는 기존 선거구대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이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후보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들의 피로감도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주당 공천 결과가 종잡을 수 없게 되자 현역 의원부터 예비 후보자들까지 각종 네거티브부터 시작해서 관건 선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고소고발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공천 결과가 선거구 획정도 함께 마무리가 돼버리면 이런 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본선 가면 더 치열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관련된 소식이에요. 네, 금권 선거 논란으로 정관 개정 등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이제 쉽지 않았던 여수 상위의 대의원 선거가 결국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대의원이 선출되면 다음 주 28일에는 25대 회장을 뽑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이 회장 후보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대의원 후보 접수에 모두 57명이 등록했는데요. 돈선거 논란 등 혼탁 양상 속에 치러진 직전 2021년 선거 때보다 16명이 줄었지만 지난 2018년보다는 14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수 상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내일 투표를 통해 4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고요. 다음 주 28일에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제25대 회장 선출에 나서게 됩니다. 이 상위는 선거 때마다 불거진 금권 선거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추가유비 제도를 폐지한 바 있지만 오히려 대의원 투표 회원사가 50%가량 늘어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과열 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회비를 내지 않았던 회원사들이 밀린 회비를 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회장 선거를 준비 중인 각 진영에서 경쟁적으로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추가회비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제도가 없어도 기존 회원사의 미납 회비 대납 등 또 다른 형태의 금권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한 기업의 대표는 이대로라면 상위 분열이 더 심해지기만 할 것이라면서 최근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현 회장인 이용규 퍼시픽 기계기술 대표와 한문선 보잉그룹 회장의 경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3단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모양새까지 펼쳐지면서 이 나머지 기업들의 부담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광양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양 수영장 관련 소식입니다. 네,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지역에서도 아동 수영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마권 유일한 공공 수영장인 성황 수영장이 최근에 어린이반을 축소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소식입니다. 이 광양시는 지난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성황 스포츠센터 수영장 2월 신규 등록을 안내하고 223명의 수영장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11시 상급반이 신규로 개설되면서 기존의 어린이반은 4개에서 3개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된 건데요. 이렇게 어린이반이 축소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성황수영장에 아이를 등록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영장 모집 시스템상 신규 등록을 하기도 어려운 데다 밤마다 축소되면서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수영장은 월 단위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기존 회원에게는 일주일에 등록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등록을 포기해야 신규 회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신규 회원 등록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입니다. 매달 10명 내외로 접수를 받고 있지만 특히 초중급반은 등록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양시는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해 강사 채용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 교육 일정 감축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1명까지 채용했던 수영 강사는 실제로 올해 3명이 축소되면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광양시는 신규 회원 모집 방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고민해서 보다 더 나은 운영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남 지역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역의 대학병원인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병원은 물론이고요. 2차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내 상황들 자세하게 살펴보죠. 전남도 식품의학과 나소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정말 바쁘셨고 지금도 정신이 없는 와중이시라고 전해드렸는데 또 사안이 사안인지라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날짜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요. 예, 전공의 사직은 전국에 9,270명, 근무지 이탈은 8,024명입니다. 현재 우리 도도 5개 병원에 121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69%가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전체 수련의 중에서는 46%가 무단 이탈로 파기됐습니다. 현재 사직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수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수련의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는 보도도 접했는데요. 우리 도도 현재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무단 이탈자가 확인된 일부 전공의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장 또 좀 신경이 쓰이는 게요. 그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미뤄지고 있고 대학병원에서는 2차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상황이다라는 보도들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21일 18시 기준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하루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중에 수술 지연과 진료 거절 그리고 진료 예약 취소 등의 순서로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요. 19일부터 지금 총 현재까지는 149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현재 정보 일원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전남도로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만 아울러 우리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수련의 중에서 71%의 수련의가 근무 중에 있는 화순 전남대병원의 경우에는요. 교수님과 전임의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마련해서 외래나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 등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수련병원은 국립 나주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순천 성가롤로 병원 그리고 여수 전남병원 여천 전남병원 등 동북권에 위치한 거점 의료기관들도 비상진료 체계를 마련해서 외래나 응급실 등 차질 없이 운영 중인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저희도 병원에도 연락을 좀 해보고 상황 좀 접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현장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전남도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서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도 비상진료대책본부는 어제 2월 21일 기준일로 도지사를 총본부장으로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을 본부장으로 격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진료대책 상황 총괄은요. 총괄대책반, 응급의료지원반, 그리고 홍보대책반, 대외협력반 이렇게 4개의 반으로 구성을 해서 8개 실국이 서로 협력을 하고요. 아울러 유관기관인 전남지방경찰청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곤역응급의료센터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중에 응급의료지원반에서는요. 곤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와 지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인 9개소와 한 라인을 구축해서 비상시에 환자 이송 및 진료에 대해서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인 목포시 의료원과 순천시 의료원은 밤 8시까지 진료 연장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와 시군에서는 지난 8일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가 완료가 돼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네. 비상진료대책본부는 도민들에게 신속한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사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뭐 절대적인 운영 시간을 늘리는 건 뭐 중요할 테고 뭐 한라인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뭐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뭐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 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그 문제가 있어서 지역 거점 병원 중에 시도당 1개소씩 대체 인력 투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의료 공백이 이제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수술 및 응급의료 대응 등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오늘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우리도 또한 관내 보건기관 의료 인력에 대해 또 파악을 완료를 했고요. 이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됐을지를 가능해서 인원 재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강진의료원에서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네, 어제 저희 그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서남고 중심 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을 방문하셔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셨습니다. 예. 이날 정기호 강진의료원장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회의를 통해서 신속한 의료 서비스 체계 유치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응급 환자의 진료와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비상체계 진료 체계를 확립을 하고 또한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는 미리 진료를 받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남도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 꾸려서 각 기관별로 뭐 한라인 구축도 하고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조들 소통들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공조와 소통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논의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의원 그 집단 휴직을 대비해서요 1차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22개 시군별로 병원 연장 진료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부단체장이 직접 의료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인하고 의료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어떻게든 빨리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빨리 끝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현장에서도 대응을 열심히 좀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와의 뭐 소통 계속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정부와의 동향은 수시로 저희가 한라인을 구축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우리 도는 집단 휴진 기간 동안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는 미리 진료를 받도록 각 의료기관에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몸이 아픈 환자들은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 정보도 매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인 여러분께서도 아픈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 식품의학과 나소영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 이번 주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간 취재하신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아니 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풀밭에서 뭐 골프채를 들고 골프 연습을 하는 사연을 취재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네, 시간을 보면 이게 영상이 촬영된 건 지난달 말인데요. 예. 이게 도심 속 잔디 풀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그 신대지구에 가시면 신대 도서관이랑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이제 축구장 6개 크기의 이제 그냥 시유지고 공터고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의료기관을 유치하려고 순천시가 이게 조성해 놓은 땅인데 이 땅이 넓게 있습니다. 이 보고 있으면 되게 광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상을 보시면 한 나이대는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골프채를 들고 걸어가서 풀밭에다가 골프공을 놓고 이제 스윙을 합니다. 이제 풀 스윙을 제가 골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어프로치 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그냥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예, 툭 쳐도 근데 위협적으로 공이 딱
뜨는 모습이 날아가고요. 근데 이거 어찌됐건 이게 주변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혹시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는 곳이라는 네,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뭐 가린다고 하면 풀밭에 좀 가린다고 하면 이제 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아이들에게도 이제 주의를 시켜야겠지만 예, 주변에 보면 이제 산책로가 있어서 예. 주민들이 활발하게 왕래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당연히 좀 불안하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고요. 네. 또 제가 뭐 본의 아니게 탐정놀이처럼 예. 가봤는데 골프 가방이 하나 버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버려져 있어요? 예, 뭐 주차장에 그냥 덩그러니 골프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골프 가방인데 열어봤는데 골프채들이 뭐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고 네. 골프채뿐만 아니라 골프 공이랑 이 올려놓고 하는 그 티라고 하나요? 네, 그것들 네. 다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서 이 남성이 썼던 것 아닌가라는 좀 추정이 드는 상황이었고 실제 좀 골프 연습을 한 것 같은 자리로 가보니까 진짜 딱 골프공 하나가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이제 여기서 확실히 골프 연습을 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게 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풀스윙을 날리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서 이제 반응은 정말 안 좋았죠. 예, 그 한 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뭐 동일인인지 뭐 다른 남성인지는 좀 다시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공공장소에서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뭐 보도도 다른 지역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이제 막 빵빵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수욕장에다가 골프 공을 친다고요? 예, 해수욕장에서 이제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바다로 향해서 이제 풀스윙을 날리거나 뭐 공원, 뭐 다른 뭐 울산 지역 사례를 좀 받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이제 뭐 그냥 공터만 있으면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이게 뭐 단속이 어렵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남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게 경범죄로 위협을 주는 행동으로 이제 10만 원 정도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만약에 사람이 이제 공에 맞으면 이제 뭐 민사상으로 이제 뭐 과실치상이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일단은 뭐 뚜렷하게 이거를 단속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가지고 좀 골퍼들의 좀 그런 좀 성숙한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연습장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저도 비용은 잘 모르겠는데 참 예. 그게 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그렇게 좀 아니 도심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하면은 뭔가 좀 경치가 새로워서 좀 더 짜릿할까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려고 좀 잠복 아닌 잠복을 해봤었는데 나타나진 않으시더라고요. 보지 그래서 못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순천시도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제 기사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일단 자기들도 이제 의료 부지가 이제 오랫동안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걸 버려둘 수는 없고 경거문도 설치하고 좀 꽃과 잔디를 심어 놓은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랑 좀 유동 인구가 좀 많아지면 예. 이제 골퍼들이 오지 안 오겠다 뭐 그렇게 해서 좀 유도하겠다고 일단 밝혀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황당한 사연이었어요. 예. 자, 다음 이야기 순천의 전세 사기 관련된 대책 촉구 마련 촉구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게 또 피해자들이 이제 다수가 있고 지역에서 그리고 또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또 이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좀 이렇게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고 남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 공분을 사기 때문에 좀 정치권도 좀 빠르게 이것들을 도와서 좀 제도적으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일단 예. 뭐 소병철 국회의원이 어제 이제 소통관에 국회에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좀 개정을 촉구를 해달라. 이게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뭐 한시적으로 통과가 됐지만 뭐 피해자 보호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지원 요건 등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하고 개정안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여당이 이제 그 좀 전세사기 이 개정에 좀 반대하는 지금 기류가 강하다 보니까 좀 네. 합의가 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제 순천 구례곡성을 출마한 이제 김영석 후보도 어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내고 자기가 이제 뭐 만약에 차기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뭐 1호 안건으로 이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지역 정치권들의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뭐 일단 진보당이 이제 가장 먼저 이 사태를 접하게 됐고 진보당도 좀 계속 도와서 뭐 법률 자문이라던가 뭐 비대위 구성에 좀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 김영석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1호 법안으로 낸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교착 상태를 어떻게 좀 풀 것인지 입장을 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사실상 이 법안이 지금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좀 뭐 당장은 이게 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주제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민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또 제보하실 만한 게 있으면 저희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로 제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수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라디오 전망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3번으로 민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민원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에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16만 명이라 그래요. 관광객이 뭐 이번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여수 지역의 교통난이 늘 명절 때 심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평소에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돌산 지역의 상황 아주 심각했는데 여수시에서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돌산 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 전라남도는요, 여수 돌산 우두리에서 신봉리를 잇는 국도 17호선의 길이 15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기로 하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예. 이 반영되는 구간을 살펴면요, 현재 우두 택지까지는 4차로가 돼 있고요. 우두 택지를 지나 상하동마을 입구에서부터 신봉리 화태대교 입구까지입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는요, 6차 계획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 반영할 목표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 현재 반영 여부는 오는 4월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돌산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도로 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체증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돌산 교통체증은 이미 여수 밤바다만큼의 유명합니다. 예. 여수 여행 팁 중에서도요, 이 여수 돌산 교통체증은 인지하고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매 주말마다 이런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돌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합니다. 주말 외출은 거의 꿈도 못 꿀 정도인데 4차선으로 계산 넓히면 차량 소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주말에는 아예 그냥 이쪽에 사람들이 불편해갖고 못 다닐 정도가 되니까. 울전에서 저 동백골 거기 가장 넓혀야지. 이제 동백골 앞에 거기에도 차가 엄청 막히더만. 엄청 많이 막 넓히면 좋지요 뭐. 이제 4차선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해수는 도움이 되지. 여기 볼전부터 병목 현상 때문에 사람 짜증 많이 내죠.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좀 소통이 좀 원활하다고 봐야죠. 좋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여수에서 2026년에 이제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계획하고 있고 여수 공 다리까지 이제 다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돌산을 오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교통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여수 돌산 지역 교통량은 하루 14,000여 대로요. 상당히 많은 차량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도로 사정에 맞는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교통량인데요. 그런데 2026년 선박람회 개최되면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예상하고 있고요. 2028년 백야도에서 제도, 계도, 월호도를 거쳐서 화태까지 이 섬섬길이 완공되면 차량 통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4차선 도로 확장이 돌산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주신다고요? 네, 시민들은요, 도로 확장은 필요하지만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 17호 도로 확장 이전에 시도체계 개편이나 교통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은요, 돌산대교 혼잡으로 거북선대교를 개통했지만 원도심으로 진입한 차량이 많아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얘기하는데요. 그 거북선대교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차피 돌산대교로 가시기 때문에 네. 크게 분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 돌산의 교통체증은 이미 차량 진입과 함께 돌산 진입로인 돌산대교 인근 병목 현상이 지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도로 확장은 좋지만요, 현재 계획하고 있고 확장되지 못했다면요, 당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거기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2대교, 1대교 한디도 2대교를 했을 때 이거 하면은 덜 막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거기 굴전에서 하면은 여기가 거리가 있는데 굴전하고 하여튼 이쪽에서 일단은 좀 넓혀야 될 것인데요. 하여튼 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에서 넓혀서 그쪽으로 가면 몰라도 이쪽에 넓히지 않고 그대로 놔놓고 그쪽에만 이제 뭐 4차선으로 넓힌다 해도 나는 별로 그렇게 뭐. 다리가 어차피 1차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병맥 현상이 생기고, 왜냐면 숙소를 저리 들어갔다가도 밥 먹으러 뭐로 오면 여기 나오니까 저쪽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갈 때 어차피 여기가 막히는 이유가 병맥 현상 때문에 그래요. 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다리가 4차선으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다리가 2차선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이 로타리 자체가 너무 좁아. 지금 로타리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밀 때는 서로가 이게 많이 못 가죠. 서로가 이게. 이 돌산 지역 관광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앞두고 주민 설명회에서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예. 이미 교통 혼잡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도로 개선 사업에 앞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뉴스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먼저 11일 만에 해체가 된 개혁신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제3지대 빅텐트 통합개혁신당이 11일 만에 쪼개졌습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새로운 미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될까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예견된 맞아요.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총선용 이합집산이라는 그간의 비판을 재확인하는 꼴이 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네. 한국 정치를 좀 정상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협력과 합의를 기대한 분들도 꽤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결과는 잡음만 이어지다가 결국 우려했던 대로 흘러갔고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는 사실 자신들의 그 민낯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쪼개진 이후에 각각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또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려지는 일이었다라면서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을 할 것이다. 이제는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오늘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통합의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걸 느꼈고 이유가 어디에 있건 간에 국민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다만 그 혼란이 열흘 만에 정리가 된 건 불행 중 다행일까 싶은 마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는 총선에서 총 30석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어서 민주당 하위 20% 통보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 과정 관련해서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사욕으로 인해서 공천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의 불행을 넘어서 국가적인 불행이 올 것이다. 민주당 내에 집단적 움직임도 예상이 된다. 민주당 내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1단계 분수령은 이번 주말이다. 라면서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늘 제3지대 정당이 등장을 해왔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일회용에 그치거나 얼마 가지 못해서 와해되는 일이 좀 되풀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실한 건 이 국민의 관심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라는 거겠죠. 예, 뭐 이낙연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민들께서는 특히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전해주신 이 답변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노래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골라보셨습니까? 네, 이 노래가 찰떡인 것 같습니다.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만 애탄 거니? 난 진심인데 넌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그런 줄 모르고 나 혼자 이럴 거면 말해다 주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설렘에 밤잠 설치게 했던 그 말도 말았어야지. 그러지는 말지. 비겁하게 숨어버린 너를 돌아올 거라고 믿은 내가 바보야. 사랑스럽게 날 보던 네 눈빛에 빠졌던 내가 바보지. 이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린 이상 그냥 얘기할게. 이미 떠나버린 이 맘 돌릴 순 없으니.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네 생각뿐인데 나 혼자 이럴 거면 말해다 주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설렘에 밤잠 설치게 했던 그 말도 말았어야지. 이럴 줄은 몰랐어. 어때?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일지 중간에 금방 에러가 날 것인지 I don't know. 하지만 내 생각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너 아닌 나 때문에 이 관계는 이어지지 못해. 에이. 잠 못 들어 아프니 새벽 잘 지내니 문자 한 번쯤은 해주지. 혹시나 하며 올린 우리 얘기에 좋아요 누르지 말지. 괜히 기대하게 말해다 주던 그날 밤처럼 돌아와서 포근하게 나를 안아줘. 설렘에 밤잠 설치게 했던 말로 또 두근거리게 해줘. 다시 날 녹여줘. 이럴 거면 귀엽다고 하지 말지. 그러지 말지. 혼자 말만 늘어가네. 전하지도 못할 말만. 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 이야기는요. 네, 축구대표팀 주축 선수 불화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극적으로 화해한 소식도 반가운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이른바 탁구 게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시작된 불화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참 다행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가서 손흥민 선수를 찾아서 사과를 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용서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네, 사건이 알려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손흥민 형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밝히면서 주장으로서 제기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대해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 대표팀의 다른 선수와 선배 동료들에게도 따로 연락을 해서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뒤이어서 SNS로 답을 보냈죠. 이강인 선수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 일 이후에 강인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참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도 주셨고 역시 주장의 품격이라고 역시 또 한 번 캡틴이에요. 또 축겨 세운 네. 모습도 있었고, 근데 또 이 축구협회의 또 반응이 뭐 아시안컵 우승한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게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맞아요. 또 답변을 한다고 이런 또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월드컵 예선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사과로 초유의 내분 사태는 우선 봉합이 된 모양새고요. 예. 새 사령탑을 선임 중인 축구협회도 한시름 덜게 된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정혜성 신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국가대표에서 10년 동안 코치를 했는데 이번 사건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가 화해 소식을 듣고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기뻤다라고 밝혔고요. 네. 추가로 추후 선발에 대해서는 3월 A매치에 두 선수를 뽑고 안 뽑고는 지금부터 상황을 보고 새로운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그 감독과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 발언을 들은 축구 팬들은 선수 보호는 안 하고 뭐 했냐. 협회 측이 해야 할 일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차기 감독에게 떠넘기고 또 교묘한 수를 쓰고 있다라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큰 고비는 넘긴 대표팀은 당장 한 달 뒤 월드컵 예선에서 다시 한 팀을 꾸리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자이언티와 빈지노가 함께 부른 미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몇 시간째 받지 않네요. 큰일 났어. 내 맘 같지 않네요. 아까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전화해 아마도 그대 방에 누워 있겠죠. 아니면 어디 시끄러운 곳에서 내 욕하고 있겠죠. 괜찮아. 저기야 제발 이해해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더 쉽겠지만 미안해. 도대체 뭐가 미안하냐 묻겠지만 미안해. I'm sorry. 그녀는 복잡해. 난 칠판 앞에 문제야 같아. 답이 안 나와. 수학 못해. 유부남인 친구 형들에게 물어봐도 빨리 사과해. 남자가 그러면 안 돼. I'm trying to work. Baby I'm sorry. 다른 말 뭐가 더 필요한지 당연히 말을 안 하면 모르지. 미안해 미안 more. Why I need leave it deep. 알아먹어줘 내 사랑을. 사랑과 전쟁에서 I don't want war. 너가 지금 내게 내리는 형벌도 달게 받을게. 나만 잘해줬던 때도 참작해서 내게 판결을 내려줘요. 너의 화를 막으려고 돈을 써서 이유 막문 싸울 때 욕을 써서 그 싸움에서 영감받아 곡을 써서 내가 미안해요. 자꾸 말끝마다 꼬리를 붙여서 넘어갈 것도 같이 발 들고 덤벼. 그럴 수 있는 사랑에 너무 논리정연해서 꼭 화를 부르네요. 미안하다는 말이 더 쉽겠지만 미안해. 도대체 뭐가 미안하냐 묻겠지만 미안해. I'm sorry. 그녀는 복잡해. 난 칠판 앞에 문제야 같아. 답이 안 나와. 수학 못해. 유부남인 친구 형들에게 물어봐도 빨리 사과해. 남자가 그러면 안 돼. Sorry. 나 유일한 변명. I'm sorry. 미안해.
네, 2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지역 뉴스, 전국 뉴스, 그리고 세계 뉴스 할 것 없이 참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뉴스들 많이 있는데요. 라디오 전망대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세하게 내용들 잘 전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 문득 가져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안 들었어. 안 들었어.